최근 한국팀과 태국팀의 경기는 결과적으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스타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으로 축구계가 이해할 수 없게 됐다. 한국 대표팀의 유망한 공격에 손흥민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섰고 동료 배준호가 재빠르게 기회를 활용해 데뷔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이번 활약은 전술적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문화의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해트트릭을 기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은 예술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더욱 확증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정교함과 창의성, 사고력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전술, 팀 정신을 결합하여 한국 축구 문화 세계의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은 화려한 해트트릭은 물론 더욱 의외의 심오한 액션을 선보이며 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는 지역 챔피언십 장면에서 그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아웃사이더로서 한국 축구 문화의 다양성과 정교함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이들에게 손흥민과 같은 행동은 축구의 기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대표팀의 막내 배준호가 놀라운 리더십 능력으로 전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첫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에 크게 기여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배준호는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득점해 팬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손흥민이 팀을 이끌었다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딴 데로 쏠릴 수도 있다. 이 행동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그의 성장과 연민의 표시라는 찬사를 받았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이 발표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주민규는 중앙 공격수로,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로 활약한다. 황희찬의 공격진 부재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김동훈 감독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황희찬이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선수단에서 제외될 것인지다. 비록 싱가포르가 약하더라도 황희찬을 토끼만 잡겠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한국 선발 라인업에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미드필더 김민재의 부상은 예고된 일이라며 조유민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조유민이 대표팀 선발 라인업에 뛸 만큼 실력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다. 전문가들은 6번 역할로 알려진 정우영의 복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우영은 짧은 패스와 긴 패스, 정확한 패스는 물론 슈팅까지 소화할 수 있는 프로 수비형 미드필더다. 공격하는 동안 상대 수비 뒤쪽 공간에서 수비할 때에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상대의 최종 공격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준다. 박영우 역시 전임 클린스만과 마찬가지로 한때 이 역할을 맡았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처참하게 실패해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는 데 일조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싱가포르가 포메이션을 높이고 한국의 수비 전술을 방해하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미드필더 조민권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뒤에서 공을 돌리며 공격수와의 연결에 성공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정우영이 팀의 골문을 지키며 안정적인 수비 구성에 나섰다. 이강인은 전반 10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섬세한 드리블을 선보인 뒤 오른발 슛으로 싱가포르 골망을 갈랐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동료의 왼발을 이용해 상대를 속이고 한국 대표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예상만큼 쉽지는 않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우위를 점했다. 불과 10분 만에 김진수가 후방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중앙 주민규를 향해 패스했고 이를 주민규가 헤딩에 성공했다. 일부 팬들은 주민규의 국가대표 준비 과정과 손흥민과 함께 뛰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강조했다. 한편 클린즈만은 해고된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으나 강경하게 대응해 그만둬달라고 요구했다. 전반전은 상대에게 한 점도 허용하지 않은 채 한국이 2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싱가포르 수비진은 한국팀을 압박하기 위해 높은 압박을 가했고 동점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전술은 뒤에 공간을 많이 남겨두었고 주민규는 이를 활용해 왼쪽 측면 손흥민에게 길게 패스했다. 이 전략은 벤투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 이강인 같은 공격수들이 있을 때 역습과 후방 공격 전략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 빈틈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는 패스 전략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주민규의 공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벤투 클린스와 황선홍 모두 이를 극복하지 못해 홈팀을 실망시켰다. 손흥민은 공을 받아 단숨에 골로 이어지는 슈팅이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그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골을 넣으며 빛을 발하며 해트트릭 득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확실한 리드를 잡은 김도훈 감독은 전반 내내 뛴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 후반 교체 선수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베노의 인상적인 데뷔였다. 싱가포르전에서는 전반 90분 박승욱이 오른쪽 윙에서 정확한 패스를 받아 골을 터뜨려 한국팀 공격 전술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박승욱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까지 패스를 해준다면 손흥민의 해트트릭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대표팀 데뷔를 앞둔 준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멈춰섰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측일 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때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데뷔의 기회를 얻었다. 그때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 능력과 동료들과의 공감 능력에 대한 박수와 칭찬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명할 기회를 얻게 돼 행운이었다. 박승욱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잘라냈을 때 나에게 패스할 줄 알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공이 나에게 왔고 나는 운이 좋게 득점했다. 그는 데뷔전에서 새로운 팀 동료인 준호의 응원도 강조했다. 해트트릭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곳곳에서 축구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